반갑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분석을 도와드릴 건데, 현재가 96,300원에 마이너스 1.4%의 하락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장 여러분들이 또 봐야 할 거, 분봉 차트로 봤을 때, 시간의 단일가 들어가면서 조정이 한 마이너스 3%대 넘는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의 말아 올리는 반등이 나와줬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미국 증시도 상승을 보여줬고 월요일장에 올라갈 수 있는 투심이 강세를 보여줄 수 있는 재료들도 만들어진 상태에서 나와준 상태에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투자자 거래량을 봤을 때 외국인들의 어마어마한 매수세로 인해 월요일장도 어느 정도 우상향을 해주는 모습을 이제 우리는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10만전자라는 그 타이틀을 차지하기 위한 움직임까지도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일단은 삼성전자에 관련해서의 재료들과 그리고 이제 투심에 관련된 재료들 일정들이 이제 남아있는 상태에서 10월 말에 있는 일정들만 보더라도 이제 또 큰 변동성을 줄 만한 일정들이 잡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가를 어디까지 잡아가며 우리는 지금 현 구간에서 어디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수급적인 분석과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분석들을 총동원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이 매매 관점들, 매매 대응들, 이 대응 방법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거니까 눈 크게 뜨고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 중요한 내용들, 중요한 요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유익한 정보들을 얻어가셨다,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셔서 저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 일단 재료 측면에 있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게 무엇이냐면, 일단 첫 번째로 미국의 셧다운 장기화가 되면서 미국의 GDP도 하락을 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지금 제기가 된 상태에서 지금 고금리로 인해 지금 그 고금리인 상태에서 또 어떤 이슈가 나와줬죠? 맞아요. 제2의 SVB 사태에 재현이 되나라는 그런 우려로 목요일에 미국 증시가 좀 약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제 시스템적으로만 보더라도 대형 은행들의 문제점이 아니라 이 미국 지방은행들, 미국 지방은행들 부실로 인해 충격에 의해 금융시장이 흔들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미국 증시가 금요일장 또 다시 상승을 보여주면서 말아 올렸을 때 우리는 지금 현 시점에서 무엇을 봐야겠습니까? 맞아요. 이것도 뭐 큰 악재는 아니지만 증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재료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여러분들이 경계 대상일 뿐이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 물량, 리스크들을 말도 안 되게 줄여야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봐야 할 게 또 뭐예요? 일단 금리 인하가 10월 30일 날 잡혀져 있고, 그리고 이제 에이펙 일정이 29일부터 해서 11월 1일까지인가 잡혀져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정이 제대로 잡혀져 있진 않지만 지금 유력한 상황이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와줬고, 그리고 이제 이 에이펙 일정에 있어서 이제 재료들이 투심이 흔들릴 만한 재료들이 쏟아지면서 어떻게 됐죠? 미국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도 계속해서 흔들리긴 했지만 우상향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 중심에서 이제 미국 증시가 금요일날 상승 마감을 했었던 큰 요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맞아요, 이 재료예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경고한 100% 추가 관세 부과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 상태고요. 또 2주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국에서 만날 것이라며 중국과의 관계도 괜찮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할 건, 일단 이 에이펙 일정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리스크들이 지금 완화가 되고 이제 투심에 있어서 강세를 또 다시 보여주는 모습으로만 봤을 때도 충분히 우리나라 증시도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그 중심에서 코스피 지수의 전체 영향력의 30%나 해당되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상승 출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할 건 그 위에 이제 뚫어줘야 하는 그 10만 전자를 여러분들이 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이 10만 전자를 뚫어줬을 경우에는 또 거래량이 터지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무조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 삼성전자의 재료들, 앞으로 나와줄 재료들도 좀 알고 계셔야지 이번 연도 하반기에 또 이제 큰 수익률을 좀 극대화시키면서 여러분들의 시드를 늘려나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일단 금요일에 어떤 재료가 나와줬죠? 바로 이 재료입니다. 자, 보시면은 자, 홍라이, 이부진, 이서영 사장들이 삼성전자 주식 1.7조 원을 처분을 한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재용 지분율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5차례의 이 상속세를 내기 위한 매각 공시, 그런 공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시가 나와줄 때마다 어떻게 됐죠?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1%대에서 한 많이 밀렸을 때는 한 2%대까지 밀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약세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이슈가 시간내에서, 금요일날 시간내에서 나와줬고요. 그러므로 인해 어느 정도 증시가 하락을 보여줬고, 자, 시간의 단일가에서 조정을 만들어냈을 때 삼성전자만, 우리나라 지수만 빠진 게 아니에요. 이때 가상화폐도 그대로 밀렸고요. 미국 증시도 그대로 밀렸습니다. 자, 그런가 동시에 또다시 말아올리면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약세를 보여줬긴 했지만 결국에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0.1%의 상승을 보여줬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흐름으로만 봤을 때도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외인들이 말도 안 되게 담았고, 그리고 이제 10만 원이라는 그 라운드 피겨 자리를, 이 10만 원이라는 이 타이틀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외인과 기관들의 지금 수익을 보고 있는 이 물량들을 어느 정도 차익 실현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개인들에게 매수를 유도하기 위한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데, 그 움직임이 무엇이다? 자, 10만 전자를 돌파를 했을 때, 10만 원 그 라운드 피해 자리를 돌파를 했을 때 개인들의 매수세가 따라붙을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외국인들이 그 고점 자리에서 어느 정도 횡보 과정을 걸치다가 상승을 마지막으로 만들어낸 다음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공매도 지금 물량 쌓여있는 물량들과, 그리고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을 던졌을 때, 자, 대폭락이 나와주고, 그러면서 패닉셀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저점이 잡혔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외인과 기관들은 싼 가격에서 또다시 그 물량들을 받아내면서 주가를 또다시 상승장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임직원들 보상 제도들과, 그리고 이제 이 이슈들만 보더라도 오히려 이게 악재는 아니다.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이런 1조 7조 원이라는 매각의 이슈로 인해 여러분들이 흔들리실 게 아니라 오히려 전반적인 큰 틀만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때까지 나와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삼성전자의 루빈과, 그리고 그 앞으로 나와줄 그 엔비디아의 그 루빈과, 그리고 이제 루빈 CPX, 그리고 이제 퀄컴의 계약권에 관련해서나,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죠? 테슬라의 추가적인 계약, 그리고 이제 또 브로드컴, AMD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그 독점 점유율이 이제 어느 정도 깨지고 있는 상황에서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시점에서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고, 호재로운 재료들이 나와주고 있고, 지금 이제 상승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구간에서 충분히 변동성은 줄 수 있어도 결국에는 우상향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삼성전자의 미래 가치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목표가를 어디까지 봐야 하냐? 당연히 1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 그 위에 있는 13만 원, 15만 원까지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목표가를 15만 원까지 봐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지금 현 구간에서 계좌를 방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한 일주일 동안의 조정이 나와줬을 때 과연 버틸 수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패닉셀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런 물량들이 결국엔 나와주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또 다시 받아내면서 싼 가격으로 받아내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근데 지금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10월 말에 금리 인하에 대한 지금 가능성이 지금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미국 셧다운의 장기화로 인해 지금 고용 지표와 CPI 발표, PE 발표, 이런 지표들이 나와주지 않은 상황에서 데이터들이 없는데 파월 의장이 과연 금리 인하에 대한 결정을 쉽사리 내릴 수가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 그래서 연장의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연장이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건 10월 말에 에이펙 일정들과,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죠?
방금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 FOMC 일정, 그리고 이제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나오는 3분기 확정 실적. 그러니까 3분기 잠정 실적은 나왔는데 이제 확정적인 세부 사항의 실적이 나와주면은 또 이제 주가의 방향성이 또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봐야 할 건, 일단은 기술적 측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봐야 할 건, 자, 10월 말에 있는, 그리고 지금 10만원 라운드 피겨 자리를 터치도 못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할 건 이 3파 고점이 이제 어느 정도는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이게 10만원을 터치하고 그대로 밀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10만원을 돌파하고 그 자리에서 물량을 정리하게 하는 그 기관들과, 그리고 이제 그 고점 자리에서의 악재들이, 이제 투심이 흔들릴 만한 악재들이 나와줘야지 여기서 밀린다라는 건데, 일단 삼성전자의 재료는 이 재료 측면에 있어서는 호재로운 재료들밖에 나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점유율, 시장 점유율을 지금 이제 또다시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문제만으로는 여기서의 조정을 만들어내기는 어렵다. 물론 여기서 삼성생명에 관련된 그 재료들, 그 대량의 매각 물량들이 쏟아졌을 경우에는, 지분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조정이 크게 나와줄 가능성도 높죠. 하지만 아직은 그런 확정적인 재료가 나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재료가 나와주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제 세력들과 외국인과 기관들이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 고점 자리에서의 물량을 던지기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기간이 10월 말쯤에 잡힐 가능성이 높다. 다음 주 월요일장부터 해서 일주일 지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넘어가면서 이제 10월 말 그 한 주가 지나갈 텐데, 일단은 다음 주 장은 또 어느 정도는 또 우상향을 해주는 강세장을 보여줄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다다음 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우리가 봐야 할 건 어느 정도는 비중을 조절해야 할 매도 타이밍들, 분할 매도 타점들을 잡아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러한 타점들을 지금 제가 어떻게 해드리고 있죠?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과 제가 기술적 측면에 있어서의 분석들과 수급적인 분석, 그리고 이제 재료 분석, 그리고 이제 대응 전략들을 제가 하나하나 세세히 여러분들에게 자료로 준비를 해놔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아직까지도 안 받아가셨다라고 하신 분들, 제 전화번호를 아직까지도 저장을 안 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자, 위에다가 전화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자, 위에 전화번호로 삼성, 지금 바로 삼성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시면 제가 곧바로 답장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건, 제가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긴 하지만 지겹다고 여러분들이 그냥 흘려 들으시면은 정말 여러분들 큰 코 다칠 가능성 높다.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이 4파동이 이제 나와줄 차례인데, 지금 이 전 2파동의 길이만큼의 큰 하락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가 이 조정에서 굳이 기다렸다가 계좌를 방치했다가 지금 이 4파동 눌림목 자리에서의 매수 타점을 잡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굳이 이 고점 자리에서의 수익률을 극대화시켰던 그 매도 타점들을 안 잡아가게 된다면 여기서의 수익률은 여러분들의 기존의 수익률보다 크게 가져갈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국엔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악재가 쏟아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던 그 퍼센트 자체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건, 자, 이 3파 고점에서 수익률을 극대화시켰을 때 어느 정도 전략 매도라는 게 아니라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놓고, 그러면서 그 현금 확보를 했던 물량들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4파 눌림목 자리, 이 4파 저점 눌림목 자리에서, 그리고 이 상승 채널 하단 부분을 터치를 했을 때, 지지를 했을 때 우리는 그 타이밍들을 잡아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한 타이밍들, 매도 타점들과 이 눌림목 자리에서의 매수 타점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3만원, 15만원까지 우리는 봐야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5파동 고점에서의 매도 타이밍까지도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해 가면서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에서 최종적으로 그 목표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끌고 가야 할지 대응 전략들 제가 다 짜놨기 때문에 그냥 지금 바로 010-4822-8706번호로 삼성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곧바로 답장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의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들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장중 브리핑 해 드릴 거니까 지금 바로 삼성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제가 곧바로 답장해 드릴 거니까 얼른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또 새로운 채널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 채널이 하나 있는데, 이 채널이 이제 여의도의 기적이고요. 여의도의 기적에서 이제 영상을 좀 올리다가 최근에 좀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에서도 이제 제가 꾸준히
삼성전자의 분석들과 그리고 이제 급등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급으로만 봤을 때도, 그리고 이제 주도하고 있는 테마들과 그리고 이제 하락장이 왔을 때 해지 테마로 여러분들이 또 무슨 종목들을 가져가야지 좀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채널에 들어오셔서 구독을 하셔서 좀 유익한 공부들, 정보들 좀 챙겨가셔서 여러분들 주식에 있어서 큰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선물 하나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이 선물이 무엇이냐면 뒤에 영상에서도 설명해 드릴 거지만 제가 이때까지 터득했던 매매 기법들과 매매 전략들을 자료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직장을 다니시거나 주식에 신경을 못 쓰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제가 깡통을 차가면서 터득했던 노하우들, 경험들을 자료로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냥 받아가셔서 주식 공부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직장인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매매 기법들 다 자료로 총 정리해놨으니까, 뭐 종가 베팅이 요즘 수익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종가 베팅 관점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종목을 어떻게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시황을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하며, 이제 수급적인 분석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획기적인 이 매수 타이밍들을 어디서 잡아가야지, 그 관점들을 제가 자료로 준비를 해놨으니까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선물이 있습니다. 현물만 들고 이제 투자를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안전자산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조정장이 이제 앞으로 이제 다가올 텐데 이 조정장이 여러분들이 현물만 들고 상승만 바라보고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을 보존을 시킬 수가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할 건 어느 정도는 리스크를 줄여놓고 수익률을 극대화시켰을 때 그 물량들로 인해 여러분들이 뭐 안전자산, 그러니까 이 조정장이 왔을 때 안전자산을 여러분들이 끌고 갔을 때 금, 달러, 엔화, 채권, 뭐 은이든 선물이든 여러분들이 돈을 안전자산으로 이제 좀 굴려 나갔을 때 여러분들은 충분히 수익률을 보존을 시키면서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돈을 굴려 나갈지, 지금 같은 시장에서 돈을 어떻게 굴려 나갈지 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 영상 끄지 마시고 유익한 정보들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제가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터득했던 깡통을 차가면서 그런 매매 기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공유해 드릴 건데요. 당연히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세력들의 매집 패턴 총 정리를 해서 자료로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인도 할 수 있는 시간의 매매, 뭐 그러니까 시간의 단일가와 뭐 종가 베팅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자료로 준비를 해놨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지금처럼 금리 이슈가 많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불확실성한 그런 재료들이 많을 때 안전자산 운용이 정말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다. 그래서 이 안전자산 운용 방법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좀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런 매매 기법들과 안전자산 운용까지도 좀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 기법 종류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건데요.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시초가 매매와 그리고 이제 상따, 그리고 이제 종가 베팅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사람마다 그 기법, 그러니까 그 매매 스타일이 정말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넥스 거래소에서 투자하는 걸 정말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장중에 하는 것은 상한가 따라잡기밖에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준과 원칙을 세워가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를 그냥 뭐 다 안 나눠드리고 하나씩 나눠드리는 게 아니에요. 6개의 자료 모두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들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중에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직장이신 분들, 뭐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주식에 신경을 못 쓰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 종가 베팅과 뭐 시초가 매매,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투자하는 방법까지도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자료로 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안전자산 운용 관련해서도 이제 설명이 드릴 건데, 일단은 금 같은 경우에는 20년부터 해서 25년까지 약 178%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와 엔화 각각 보시면은 20년부터 해서 달러 같은 경우에는 25년까지 17%의 상승,
그리고 엔화 환율은 25년부터 해서 제가 적어놨는데 작년에도 이제 말도 안 되게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25년도까지 해서 자, 상승률이 한 15%, 17% 똑같이 잡히겠죠. 자, 그래서 달러와 엔화, 금 정말 중요한 안전자산 운용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무엇보다 금리 이슈가 많고 시장의 불확실성한 상황 속에서 제일 주목받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미국 채권이에요. 물론 금과 달러, 엔화도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왜 미국 채권이 중요하냐? 일단은 자, 채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이제 몇 년짜리 뭐 5년부터 해서 10년짜리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1년짜리도 넣을 수가 있는 거고 몇 주짜리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100만 원을 투자를 했을 때 만기까지 여러분들이 중간에 매도를 안 하고 만기까지 가져갔을 때는 투자 원금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 이슈가 많은 지금 현 상황 속에서는 뭐 채권을 바로 넣으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채권 ETF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은.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해서 안전자산 운영까지도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1대1 멘토로 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전자산 운영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돼. 자, 지금 제가 전화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자, 위에 전화번호로 010-4822-8706번으로 자, 기법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세요. 자, 그러면 제가 방금도 준비해놓은 자료들, 기법 자료들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자산 운용 방법까지도 좀 설명해 드릴 거니까 자,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여러분들 좀 돈 좀 굴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자, 공부부터 하셔야 합니다. 공부. 투자의 기본 원칙이 무엇입니까? 기준과 원칙을 세워가면서 여러분들이 감정, 그러니까 뇌동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로봇같이 이성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돈을 굴려가면서 이제 좀 쉬어가는 타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매번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할 게 안전자산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안전자산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좀 정확하게 이런 방법들을 설명해 드릴 거니까 기법이라고 문자 꼭 보내셔서 같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010-4822-8706번호로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앞에 이제 소통방 입장을 하셨으면은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만 자, 그러니까 소통방에서는 안 알려드리고 있는 자료와 방법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정보들 들고 올 테니까 꼭 영상 매번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